지금부터 내일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11강 손발의 근육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70유형 제11유형 손발의 근육의 형태 및 기능 중에서 손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펌근이라고도 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펴거나 벌리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굴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굽힘근이라고 합니다. 손목을 굽히거나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외전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벌림근 또는 외향근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전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모음근, 내향근이라고도 합니다. 손가락을 모으거나 나란히 붙이게 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립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맞섬근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로 엎친근이 있는데 다른 말로 회내근이라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는 이미지와 같이 손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뒷침근이 있는데 회의근이라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수근이 있는데 중수근에는 뼈사이근과 충양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뼈사이근을 보면 다른 말로 골간근이라고도 합니다. 동쪽 뼈사이근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외전 및 굴곡과 관련이 있고 바닥 쪽 뼈사이근은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내전 및 굴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충양근이 있는데 충양근은 다른 말로 벌레근이라고 합니다. 둘째에서 다섯째 손가락에 작용하며 손허리뼈의 사이를 메워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충양근, 다른 말로 벌레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근육은 발등 근막인 족배근과 발바닥을 구성하는 족저근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신근은 다른 말로 펌근이라고 하죠. 발목과 발가락을 펴거나 벌리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굴근은 다른 말로 굽힘근이라고 했었죠. 발목을 굽히거나 발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전근은 다른 말로 벌림근, 외향근이라고 하고 발가락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전근을 다른 말로 모음근, 내향근이라고 하며 발가락을 모으거나 나란히 붙이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수근이 있는데 중수근은 뼈사이근과 충양근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첫 번째 뼈사이근은 다른 말로 골간근이라고 하고 동쪽 뼈사이근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발가락의 외전 및 굴곡과 관련이 있고 바닥 쪽 뼈사이근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의 내전 및 굴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양근은 다른 말로 벌레근이라고 했고 발허리뼈, 관절을 굴곡시키고 외측 4개 발가락의 지골간 관절을 신전시키는 발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양근, 벌레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인 손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손근육은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 손으로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죠. 세 번째로 손가락을 벌리거나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손발의 신경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조직 중에서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 뇌련은 신경교와 함께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신경교가 있는데 신경 조직을 지지하는 작용 및 손상 부위 청소 및 복구, 수초의 형성 및 식작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냅스가 있는데 뉴런과 뇌련이 만나는 부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말초신경은 외부나 체내에 가해진 자극에 의해 감각기에 발생한 신경 흥분을 중추신경에 전달하며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체성신경은 뇌신경 12쌍과 척추신경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보내고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체성신경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역할과 소화, 순환, 호흡 등의 생명 유지에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고 각종 내장과 혈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손의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손의 신경에는 첫 번째 요골신경이 있습니다.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하나로서 손등의 외측과 요골에 분포합니다. 팔과 앞팔, 손등의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척골신경이 있는데 윗팔의 안쪽을 지나 팔꿈치에서 뼈의 뒤쪽을 지나 아랫팔의 새끼손가락 쪽으로 분포하며 앞팔 내측 피부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과신경이 있는데 겨드랑이 신경이라고도 하며 피부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근피신경은 근육 피부 신경이라고도 하며 앞팔의 외측면의 피부 감각과 팔 굴근의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중신경이 있는데 팔에서 손바닥 쪽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큰 신경으로 앞팔의 굴근과 회내근의 운동 지배 및 손바닥 외측 2분의 1 피부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의 신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대퇴신경과 복제신경이 있고 그 밖에도 경골신경과 비골신경 등이 있습니다. 발의 신경 중에 첫 번째 대퇴신경은 팔을 지배하는 신경의 하나로 넙다리 신경이라고도 하며 허벅지 앞부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복제신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복제신경이 있는데 허벅지에서 종아리 아래까지 이어지는 신경으로 다리와 발의 안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근육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한다. 2번 손으로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을 한다. 3번 손가락을 벌리거나 모으는 역할을 한다. 4번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손근육의 역할은 크게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하거나 손으로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손가락을 벌리거나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손근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번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은 손 근육의 역할이 아니고 뼈의 역할이죠. 자,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둘째에서 다섯째 손가락에 작용을 하여 손허리뼈 사이를 메워주는 손의 근육은 보기 1번 엄지맞선근, 무지대립근, 2번 위친근, 회의근, 3번 손가락 펌근, 지신근, 4번 벌레근, 충양근.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둘째에서 다섯째 손가락에 작용을 하여 손 허리뼈 사이를 메워주는 손의 근육을 우리가 벌레근, 충양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보기들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엄지맞선근, 맞선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맞선근의 역할은 물건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었죠. 두 번째 위친근, 가로하고 회의근이 있었죠. 자, 이게 회의근은 무슨 역할을 하죠?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는 근육이라고 했었죠. 세 번째 손가락 펌근, 지신근, 여기 펌근이라고 있죠. 펌근은 손목과 손가락을 펴거나 벌리게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뜻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금방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여기서는 벌레근인 충양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발의 근육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비복근, 2번 대퇴근, 3번 장골근, 4번 족배근. 자, 우리 발의 근육은 크게 발등근막인 족배근과 발바닥을 구성하는 족저근으로 구성이 된다 했었죠. 그럼 답은 3번에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복근의 경우는 장단지근이라고 하고 대퇴근은 넙다리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골근의 같은 경우는 장골하에서 일어나 큰 허리근과 같이 넙다리뼈 작은 돌기에 붙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족배근이 됩니다. 4번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복제신경 종아리 뒤 바깥쪽을 내려와 발꿈치의 바깥쪽 뒤의 분포, 2번 배측신경 발등의 분포, 3번 요골신경 손등의 외측과 요골의 분포, 4번 수지골신경 손가락의 분포. 자,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우리 복제신경은 종아리 뒤 바깥쪽을 내려와 발꿈치의 바깥쪽 뒤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허벅지에서 종아리 아래까지 이어지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리와 발의 안쪽에 분포하는 것이 복제신경이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의 답 1번 복제신경이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과목인 내일 개론이 마무리됐고요. 다음 12강부터는 화장품학 중에서 내일 화장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